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마음공부 11번째 영상 최고의 경제는 헤아림이라는 주제의 영상이고요. 그렇죠. 최고의 경제는 헤아림이죠. 이 헤아림 understand라고도 표현할까요? 아니면 C라고도 표현하죠. 우리 아바타 저는 1편, 2편 다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1편이 훨씬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거의 10년 만에 나왔죠, 영화가.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바타가 나왔었는데 1편이 연식이 드러나나요? 이렇게 대학 다닐 때 1편이 나왔고 작년 12월에 봤구나. 12월에 2편을 봤는데 그냥 길기만 하고 그냥 1편에 약간 재탕 같은 느낌? 근데 1편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그 꼬리 같은 거 뭐 이런 걸 막 쫙 이렇게 이게 연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I see you라고 하죠. 나는 널 I know you도 아니고 I understand you도 아니고 I feel you도 아니고 I see you라고 표현한단 말이지. 나는 너를 보아요. 본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해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지. 그래서 최고의 경지는 과연 헤아림이라는 겁니다. 헤아림. 헤아림. 근데 이게 남의 입장을 미루어 짐작하여 헤아린다는 건 결국 사회적 감수성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죠. 사회적 감수성이 없으면 헤아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자들끼리는 이제 재밌게 말이 통하는데 항상 이제 남자가 중간에 끼면 생기는 문제가 저 사람이랑은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이랑은 말이 안 통해. 그 왜 그러냐?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남자는 목적지향적이고 여자는 관계지향적이잖아. 그러니까 여자는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을 되게 파악하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행동을 한단 말이지. 남자는 목적지향적이잖아. 약간 구조가 다르죠. 그래서 참 이게 최고의 경지가 이제 헤아림이라는 게 미루어 짐작한 상대방의 입장을 안다는 거잖아. 이 안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고요. 이 안다는 게 가능하면요. 많은 일들이 수월하게 풀립니다. 일단은. 그래서 공감, 연민, 연결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공감과 연민과 연결감. 근데 이게 되게 남자들이 이게 떨어지지. 미안한 얘기지만 남자가 떨어져요. 공감, 연민 이런 거 남자가 잘하는 영역이 아니죠. 그들은 공감과 연민의 능력이 제가 생각하기엔 여자보단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남자한테 바라면은 항상 실망한 일밖에 없죠. 공감, 연민 이런 거는 여자들끼리는 되게 수월하게 가능한데 남자한테 공감과 연민을 바란다? 좀 어렵지 않나? 근데 물론 이게 요새는 아무래도 사회적 분위기나 해서 사회적 이런 게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 우리 아버지 세대랑은 좀 다릅니다. 확실히 여성성을 많이 가진 남자들이 많아요, 요새는. 그래서 공감과 연민을 충분히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저도 그런 분들이랑도 몇몇 이제 사회적 관계에서 그냥 친구로서도 엮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공감 연민은 완전 잘하던데, 남자들.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 그 공감 연민이 그런 상황적 맥락에서 벌어지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 이 여자랑 이렇게 좋은 관계를 빌드업하고 싶어. 아니 그러면 당연히 공감과 연민을 이제 펼쳐야지, 그치?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목적 지향성의 한 그 갈래인 거죠. 목적 달성해야 되니까. 뭐 어쨌든 이거는 사람 바이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이런 공감과 연민이 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거는 공감과 연민 그리고 연결감이 많아진다는 거지.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목적 지향적인 것보다는 공감, 연민 그리고 연결감, 사회적 감수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이런 부분이 잘 발달된 사람이 편안할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이성 친구든 동성 친구든 이런 사람이랑 되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를 못해.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왜? 막 이러고 있으면은 좀 깝깝함이 몰려오긴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 좋은 게 뭐냐? 공감, 연민, 연결감이 강해진다고 했잖아. 나와 너가 다르지 않아. 나와 너가 결국은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생각해봐. 나와 너가 연결되고 같으면은 과연 타인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느끼고 보여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감각이 되게 벼려지는 거예요. 날카롭게.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그냥 무심하게 넘어갔을 일들이 이제는 감각이 이제 오감이 또는 육감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열리기 때문에 다 보이고 다 느껴진단 말이지. 그래서 헤아리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제 채널 댓글로 뭐 통찰력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 제 스승님은 전혀 저한테 통찰력이 뭐가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저는 그 말씀을 되게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그냥 과분하게도 이렇게 통찰력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 저는 제 자신이 통찰력 있다 생각하진 않지만 그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것들이 전보다는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와 너가 다르지 않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 연결하니까 아바타에서도 이거 연결하니까 I see you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헤아리게 되고 그러니까 뭐 이해가 되는 거야 웬만한 게. 우리가 보면요 이해가 되면 화날 일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화가 왜 나는 줄 알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헤아리고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잖아. 그러면 화가 별로 안 나요. 근데 그게 물론 잘못된 행동이야. 예를 들어서 나쁜 행동이고 그 행동이 나한테 피해를 줘. 그러면 이해는 돼도 화는 나겠죠. 왜냐? 저 사람 행동 왜 저런지 이해는 되는데 나한테 피해 줘. 그러면 이제 화는 나요. 근데 화는 나지만 그렇게 막 경노하고 그렇게 막 미친 듯이 화가 나고 그러잖아. 그냥 화는 나지만 그냥 이해는 돼. 적당히 화가 나더라고. 근데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 이런 거 잘 모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매사 모든 것들이 다 거슬리고 화나고 상대방하고의 관계도 안 좋은데 우리가 이해되고 헤아리고 그러면 뭐 화날 일도 별로 없고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감각들, 오감을 비롯한 육감이라고 부르는 그런 식스센스까지 이런 걸 가리는 것들이 우리가 마음 공부하다 보면 이게 거치는 거예요. 이런 장막이, 무지의 장막이 거치기 때문에 예민해집니다. 일단 감각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다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보이게 되니까 뭐 별로 이해되고 화 안 나고 그러니까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머리가 좋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인텔렉츄얼 쿼션트라고 하죠. IQ. 그게 높은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상황적 판단 능력이 우수한 게 제가 봤을 땐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센스 있는 사람 한마디로 이런 상황적 판단 능력 EQ EQ 높은 사람들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되게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 그래서 최고의 경지는 내가 너와 다르지 않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감하게 되고 연민하게 되고 헤아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큰 대단한 거 아니어도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생활 속에서 소소한 걸 실천하게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뭐 아파, 저 사람이 뭐 이렇게 어떤 일을 겪어서 지금 감정적으로 힘들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의 이런 상황적 요건이나 이런 걸 고려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할 일을 내가 일부 조금 짊어져 준다던가 일부 해준다던가 뭐 대단한 거 아니어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소소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배려기도 하지만 그 배려 자체가 사랑의 실천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상황이나 이런 걸 이해를 못하면은 뭐 내가 왜 그래야 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막 무슨 종교인, 뭐 대단한 뭐 성인군자, 뭐 이런 사람들처럼 뭐 대단한 자기생 이런 일은 못하는 지극히 자기 본의적인 범인에 불과하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뭐 그냥 일상에서 그냥 그런 소소한 거, 그런 작은 거, 그냥 그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뭐 대단한 거 아니어도 크게 뭐 크게 희생하는 거 아니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지에서 벗어나는 알민 거죠, 이거는. 이제 무지에서 모든 걸 가리는 걸 다 이제 벗겨낸 거잖아, 그런 장막들을. 그러니까 무지에서 벗어나는 알민 거고. 근데 그 알은 알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지는 거고. 근데 그 실천에 대단한 실천일 필요가 없죠. 우리는 대단한 그런 성인 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소한 작은 실천들. 이제 그런 거 하는 게 그냥 홍익인간 그거 자체 아닌가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거. 우리 개개인 한 명의 미약한 요만큼이 더해지면 그래도 조금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 마음 공부 이거 해서 가장 좋은 거는 결국 최고의 경지는 결국 헤아림인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삶의 경지나 범위가 아주 광범위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뭐 다 이해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되면 화낼 게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화가 나는 거거든요. 저는 화가 중요한 삶의 그 팩터였어요. 전 지금도 화가 적지 않은 사람이에요. 보시면 알다시피 이게 계속 머리 위로 사주는 물인데 그게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 뭐 목, 금, 토, 뭐 화, 불, 수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골고루 있는데 가장 주가 되는 건 수인데도 의외로 이렇게 계속 그 불의 기운이 강합니다. 계속 막 이렇게 올라오려고 해요. 계속. 그래서 말투도 그렇고 눈빛도 그렇고 다른 보통의 사람보다 좀 세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기운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훨씬 더 심했다는 거지. 훨씬 더 심하고 이게 남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였는데 지금은 뭐 별로 뭐 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게 별로 없고 뭐 그런 거죠. 뭐 잘 다스리면서 하니까 일단 마음 공부 이런 거 하면서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화날 일도 많지 않고 다 이해가 되니까 편안하고 그렇지만 타고난 기질이다 보니 기질은 그냥 기질인 거고 뭐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가 잘 풀리니까 별로 괴로울 게 없습니다. 일단 괴로운 사람들 보잖아요. 본인 자신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더 나아가서 남과의 관계가 안 좋죠. 그러니까 괴롭죠. 왜?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죠. 아무리 카미님 그건 뭐 결혼 안 한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혼한 사람 중에도요 인생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그 사람이 정상인인 게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결혼은 했지만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 있죠. 결혼만 했을 뿐인 거죠. 한마디로 그 사람은 보면은 부부가 똑같은 경우가 많죠. 근데 둘 다 뭔가 조금 막혀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결합을 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뭐 결혼했다고 뭐 자기가 고립이 안 되어 있고 막 인생적으로 힘들고 이런 거가 또 아닌 거고 또 싱글로 산다고 해서 저 사람이 고립되어 있고 저 사람이 막 그런 것도 아닌 거 막혀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뭐 어쨌든 뭐 싱글로 살든 부부로 살든 어쨌든 고립되지 않고 이렇게 적절히 융화되면 살 수 있으면 뭐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11번째 영상인 최고의 경지는 그 헤아림이다 라는 그 이번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았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이 마음공부 대장정까지 아니지만 약간의 그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12번째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마지막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